직선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빼기 4만큼 이동한 직선이 얘를 지날 때 k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 도형의 이동이죠. x 대신에 x-3, 그러면 y는 k x-3 플러스 5에 y 방향 여기 빼기 4 해주면 되는 거죠. 원래 여기도 y 빼기 4 지금 이런 의미인데 요 이항에서 바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얘가 2,7을 지난대요. 그러면 7은 2 넣으면 빼기 k 더하기 1 나와서 k는 마이너스 6.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두 함수의 정의역이 1, 3이고 fg가 해당 정의역에서 같은 함수일 때 ab를 한번 구하면은, 그럼 해당 정의역에서 여기 1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1 넣으면 빼기 4 더하기 a는 b 더하기 2. 그래서 a-b는 6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는 3 넣어도 같은 거죠. 그럼 빼기 12 더하기 a는 9b 더하기 2. a-9b는 14. 그럼 연립하면 되겠죠. 이걸 빼면은 8b는 마이너스 8이라서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5네요. 두 개 합치면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p의 값들을 한번 구해보래요. 얘는 아니면 아니다. 보기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진 명의 대우를 보면 되겠죠. 요 조건을 만약에 q라 그러고 얘를 r 조건이라 그러면 얘 부정에서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r 조건의 부정은 그쵸, x-p가 0인 거죠. 이거이면 마찬가지 q 조건의 부정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5가 0. 그럼 x가 p이면 얘가 성립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쵸, 이 p는 여기에 전부 들어가는 해가 되는 거죠. 참이 되려면. 그러면 p제곱 더하기 2p 빼기 15는 0이 되는 모든 p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2차 방정식 근거 계수 관계에서 얼마? 마이너스 2죠.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개수는, 여기 지금 A 집합에 원소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얘네들은 소수고 얘네들은 소수가 아닌 애들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부분 집합인데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가지는데요,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그쵸, 일단 전체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걔는 2의 9제곱이죠. 그럼 어떤 부분 집합이는데 얘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두 가지 해서 2의 9제곱 되는 거고, 빼면 되잖아요. 무엇을 빼면 되죠? 그쵸, 얘네들이 없이 이루어진 모든 부분 집합의 수를 빼내면은 적어도 얘네들이 한 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만으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적어도 하나 소수가 들어가는 부분 집합 개수가 될 거고, 얘는 512 32. 정답은 얼마? 48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집합 연산을 한번 해주면은, 이거는 드모르건의 법칙을 쓰면은 그죠, A 교 B의 여집합을 수 있는 거죠. 얘가 여기 다 적용해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의 성질을 하여 A와 B 차집합 A 교 B잖아요. 얘가 0이래요. 그럼 A, B 집합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합집합에서 공집합을 뺐더니 남는 건 얘인데 이게 비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2가 없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것만 있는 거죠. 요거. 그럼 얘는 뭐예요? A랑 B랑 집합이 둘 다 똑같은 거죠. A도 얘고 B도 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뭐죠? 그래서 얘죠. 그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인 집합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래요.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값이 k이고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f11은 여기 넣어보면 되잖아요. 11을 4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죠. 그래서 얘는 3. 1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0이잖아요. 얘는 0. 13은 1, 얘는 2, 3이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 얘 9잖아요. k는 9. 그럼 이제 얘는 f9를 구하란 말이고, 그럼 다시 9를 이제 여기 넣는 거지 이번에. 9를 4로 나머지는 얼마? 1이잖아요.
맞죠?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AN이라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하래요. 이 집합은 X의 모임인데 얘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래요. 그럼 A 49는 여기 루트 49는 7이죠. 7 이하의 홀수잖아요. 그래서 요 집합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소가 7 이하의 홀수 1, 3, 5, 7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얘가 여기에 포함되도록 하는 n의 최대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고, 일단 얘네들 다 담으면 n이 가장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음 번째 50이라고 한번 볼게요. n이 50. 루트 50은 7점 얼마죠? 그럼 7점 얼마 이하의 홀수, 이거 7이잖아요. 그럼 요 집합에도 1, 3, 5, 7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게 더 커져도 되는 거죠, 49보다. 맞나요? 그럼 n의 최대는 얼마? 그쵸. 루트 n이 새로운 홀수. 이거 다음 홀수가 되기 전까지 되는 거죠. 그럼 다음 홀수는 9잖아요, 9. 1, 3, 5, 7, 9. 9는 빠지란단 말이에요. 그럼 9가 들어가는 n은 81일 때죠. 이래죠. 그럼 이게 n이 81이 되는 순간 9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전까지는 홀수는 얘네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80이 되는 거죠. 80. 80보다 작은 거. 그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8번. 자연수 전체의 부분 집합인 집합 AN을 X의 배수의 모임이라 그래요. N의 배수의 모임. 그때 다음을 만족하는 원소들 중에서 얘의 원소 값들을 작은 수로 나눴을 때 두 번째로 작은 거를 구하면은, 그럼 얘는 4의 배수랑 6의 배수 공통은 4, 8, 12, 6, 12. 얘네들 공통 원소는 12의 배수들이잖아요. 최소 공배수들의 모임.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A10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10이랑 8의 배수의 모임은 이거 두 개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24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 K가 될 수 있는 거는 24의 배수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 원소 중에서 작은 수를 나눴을 때, 그럼 24, 그럼 48. 이렇게 쭉 갔을 때 두 번째로 작은 원소는 얼마? 48이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세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두 직선 OA, OB는 서로 수직이고, 그리고 BC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때 AC, Y절편을 구하면, 그럼 요거를 좌표 평면에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 이 콤마사가 대략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OA랑 OB가 수직이래요. 그럼 수직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90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Y가 6이죠. Y가 6은 요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B는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Y 좌표는 6이고, 여기 A고, 그럼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 수직인데, 그럼 수직 조건은 기울기 2개 곱해서 마이너스를 봐도 되고, 아니면 요거 봐서 각각의 기울기로 봐도 되는 거죠. 이 기울기는 2고,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A만큼 갈 때 6만큼 갔으니까 A는 얼마?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얘는 빼기 12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했네요. B랑 C는 Y는 X 대칭이래요. Y는 X 대칭이니까 얘는 뭐 대략 여기가 Y는 X라 그러면 이거는 여기 대칭인 점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90이고, 그럼 이건 XY 좌표를 바꾼 거니까 6,-12. 얘가 C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요거 바꾼 게 여기 대칭이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 AC를 연결한 직선의 Y절편.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X값 증가량.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4. Y값 증가량은 빼기 10에서 4 빼면 빼기 16. 지나는 점은 하나 2,4라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얘는 빼기 4x 더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C의 Y절편 얼마? 12가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학급 퀴즈 대회에 BRM 지민 전국이 참여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B, 그 다음에 RM, 그 다음에 지민, 그 다음에 정국이 이렇게 4명이 참가를 했는데 3명의 학생 진선미에게 퀴즈 대결의 결과를 물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진선미 학생은 두 선수의 등수 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말했대요. 모두가. 얘네들이 2명을 말했잖아요. 그 2명 중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잘못 말한 거죠. 이 말은. 그때 2등과 4등 한 학생을 차려내란 것은, 그럼 이거 다 해보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고, 참거짓, 참거짓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이게 참이라면 얘는 참이 될 수 없죠. 둘 다 똑같이 2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우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참이라면 반드시 얘가 참인 거고. 이해됐나요? 그럼 만약에 정국이 2등이면 RM이가 1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중 하나 참을 골라야 되는데 얘는 안 되죠. RM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럼 얘란 말이에요. 정국이가 4등. 얘도 모순이 생기죠. 골라였기 때문에. 얘도 안 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참일 때도 모순, 이게 참일 때도 둘 다 모순이니까 이게 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거짓이고, 기준을 처음에 이제 이게 참일 때로 세웠으니까, 그럼 B가 반드시 4등이에요. 얘가 참이니까. 그래서 B는 4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민이가 만약에 2등이라면, 그래서 지민이가 2등이면 그러면은 이제 남은 친구들, 아,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인 거잖아요, 지금. 이때는. 그 참이고 거짓이고 하고 있는데 RM이 만약에 3등이라면 그러면 RM은 3등이고 얘는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 거짓말, 참, 이거 만족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립할 수 있네요. 맞죠? 여기 1, 얘가 3, 지금 이렇게. 그럼 이게 맞는 답인 조건이었고, 근데 만약에 이거 맞고 아니고 얘가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게 모순이죠. 4등, 4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거일 때 이게 참이고 거짓이면 B가 4등이고 RM이 1등이고, 그럼 얘는 안 되죠. RM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럼 정국이가 반드시 4등인데 얘도 모순이 생겨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이렇게 참이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fx 함수에 대해서 다음 합성함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하나씩 해보면 돼요. 규칙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 넣으면은 2분의 1은 여기 정의역 구간에 있는 거죠. 2분의 1. 넣으면 얼마? 2분의 3이고, 그러면은 한번 합성한 값은 얘는 f란 함수에 2분의 3을 넣는 거죠. 왜냐면 얘가 얘니까. f 합성 f 지금 이거니까 얘가 2분의 3. 그럼 2분의 3은 여기 넣는 거죠. 여기 2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f 3번 합성한, 이거 3분의 1이 아니라 3번 합성한 거는, 그치, 이거를 넣는 거죠. 요 fx에. 이게 2번 합성한 자리니까. 요렇게 합성하면 3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넣는 거죠. 2분의 1. 아, 3번 합성하면 항등 함수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 넣은 게 자기 자신 나왔으니까. 그럼 이게 3개씩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2024를 뭐로? 3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럼 36에 18, 그럼 37에 21, 14, 3, 4, 12, 나머지 2. 무슨 말이에요? 3번씩 674번 돌고 2번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럼 3번씩 다 돌고 2번 더 가면 1번, 2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 가면. 그래서 그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두 실수 AB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걸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거를 구하란 말이죠. 같은 건 안 되고요. 똑같으면 안 되고. 그럼 첫 번째 기억. 더해서 양수, 곱해서도 양수잖아요. 그러면 A, B는 둘 다 양양이란단 말이야. 일단 양양. 근데 그 중에서 요 대소관계도 만족하려면 이걸 이렇게 이항시키면 AB 마이너스 A 빼기 B,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랬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양양 중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양양 중에서 주어진 조건값까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얘는 양양이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양양 중에서 일부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됐죠. 그래서 얘는 아닌 거고. 다음 얘는 이 0보다 같거나 크고 0보다 같거니까 양변 제곱해도 바로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얘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이 양하면 다 사라지고 2로 나누고 이 양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곱해서 0보다 같거나 큰 조건이고. 그럼 얘는 이게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나눠서 해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절대값 b가 절대값 a보다 같거나 크면은,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a제곱, 부등호 방향 그대로. 왜냐면 이게 양양이니까. 그리고 절대값 b제곱은 그냥 b제곱이죠. 빼기 2 절대값 ab인 건 알겠죠. 절대값을 한 거니까 빼기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a제곱, 이 양하면 사라지고 빼기 2로 나누면 ab보다 절대값 ab가 같거나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는 그죠, 실수 전체잖아요. 항상 이게 양이면 같은 거고 음이면 항상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조건일 때는 항상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은 항상 3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절대값 b보다 절대값 a가 더 크면은, 그럼 얘는 0보다 같거나 큰데 얘는 음이죠. 얘가 더 크면은 항상 만족하는 거죠. 얘도 항상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한 경우에도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 조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등식의 의미는. 그렇죠? A, B는 실수면 되잖아요. 실수 전체. 근데 앞에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얘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디귿.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0이 되면 반드시 0, 0밖에 없죠. 근데 곱해서 이게 0, 0도 되고 0, 1, 1, 0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필요 조건 맞게 되는 거고. 다음 리을. P 조건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거나, 그럼 둘 중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커야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0, 0일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 하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혹은 둘 다 0이 아니거나. 이게 무슨 말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필요이지만 충분히 아니어야 되니까 얘는 아니라서 이거 아닌다고 할 수 있고. 다음 미은. 곱해서 1보다 작대요. 그리고 이거 분의 1이 1보다 크대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얘는 나눠서 계산할 수 있겠죠. AB분의 1 여기에서 첫 번째는 AB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인 경우나 생각해보면 AB를 곱하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부등호방 바뀌고 AB. 근데 이때니까 1 AB 0 어때요?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AB가 음수는 안 되는 거고 0일 때 안 되는 거죠. 0일 때 안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A, B가 양수일 때 AB를 곱하면 1 AB.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고 AB 값이 0에서 1까지니까 요 영역이 여기 포함되는 거 맞죠? 필요 조건 맞대요.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집합 U의 세 부분집합이 각각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고 두 명세가 모두 참일 때 옳은 것을 구하면, 그럼 얘가 모두 참인데 이거를 대우치하면 3단 논법으로 연결할 수 있죠. 얘가 참이니까 여기 짝대기 두 개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얘는 Q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대우 바꾸고 부정 해주면, 그럼 진리집합 포함관계는 P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얘는 Q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P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얘는 Q에 포함되는 지금 이러한 모양이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기억, Q의 여집합이 바깥이잖아요. 얘는 P에 포함돼 아니죠. 얘는 아니고. 그리고 얘는 차집합의 성질 이용할 수 있죠.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그럼 P에서 R을 다 빼내면 P에서 R은 얘네들이잖아. 여기 R이 여집합이 얘네들이니까 R은 바깥이죠. 그럼 P에서 요거를 다 빼면 그냥 P 그 자체죠. 얘는
그럼 P는 Q에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얘는 맞네요. 다음 Q가 아닌 녀석들은 얘네들이잖아요. 그리고 R의 여집합이 바깥쪽 요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P에 들어간다. 아니죠. 얘도 아니고 R은 여기죠. 바깥에 P의 여집합이랑 합집합 P 여집합 P 바깥이 요거 다 합친 거는 P가 아닌 거랑 똑같다. 맞죠? 이게 아닌 거랑. 얘도 맞네요. 그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있고 3,5 3,5가 대략 한 이쯤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7,7은 한 이쯤에 있겠죠. 여기 B 7,7이에요. 그리고 점 A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그럼 y는 x는 이 B를 지나가려잖아요. 7,7이니까. 그럼 대칭 이동한 점을 A 프라임 5,3이 되는 거죠. XY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점 0,K 그럼 0,K가 여기 K가 0과 2분의 7 사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C 0,K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A 프라임 BC 그럼 A 프라임 BC는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는 거고 ACB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 검은색 삼각형이 이 파란색의 2배가 된대요. 그러면 얘는 요거 연결한 거 이거는 밑변으로 보면은 그냥 높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맞죠? 그럼 그림에서 여기서 이 높이의 비는 결국 이 길이의 비랑 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직선이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높이가 아니고 기울어져 있어도 얘가 1대 만약에 2면은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은 이거 두 개가 닮음이 될 수밖에 없고 꼭지각이니까 1대2 그러니까 높이가 1대2면 이거 연결한 것도 1대2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높이를 각각 수선을 내리면 1대2니까 1대2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직선이 지나는 요거 C랑 B랑 직선이 지나는 요 점의 좌표는 내분점이잖아요. 1대2 내분점. 맞나요? 그래서 1 플러스 2 분의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1, 5 더하기 2, 3, 6. 그 다음에 마찬가지 3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좌표는 3분의 11, 3분의 1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요 좌표는 얘랑 얘로 연결한 직선의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기울기 x값 증가량은 3분의 37, 20이니까 10 y값 증가량은 3분의 21, 그럼 3분의 8 그 지나는 점은 7,7 그래서 y는 번분수 계산하면 약분하면 5분의 4 x-7 더하기 7이고 5분의 4x 빼기 더하기 5분의 7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은 얼마? 5분의 7 그리고 k는 여기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값 2분의 7은 왜 줬죠? 그쵸? 얘랑 연결한 직선이 y절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r이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맞죠? 만약에 k가 이렇게 커져 버리면 얘가 삼각형 모양이 다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C 요거 요렇게 그 다음에 A, C, B는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해도 만족하는 K가 생길 수도 있지만 맞죠?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이 내분점을 만든 모양을 찾고 싶은 거죠. 요 조건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걸 한번 연결해 보면은 기울기가 2분의 1 7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분의 7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아래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집합 ABC에 대해서 A집합은 2분의 n의 모임
얘는 3분의 n의 모임, 6분의 n의 모임이네요. B에서 A, C 합집합을 다 빼낸 원소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요거를 분모를 전부 통을해주면 12분의 6n이 되는 거고, 얘는 12분의 4n, 얘는 12분의 2n에 모이고 n은 1부터 10까지잖아요. 그럼 얘는 원소가 12분의 6, 12분의 12, 12분의 18, 쭉 가서 10개까지니까 마지막 12분의 60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12분의 4, 12분의 8, 12분의 12, 쭉 가서 12분의 40까지. 얘는 12분의 2, 12분의 4, 12분의 6, 쭉 가서 12분의 20까지 담겨 있는 거죠. 됐죠? 그럼 B에서 얘네들에서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 원소 다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다 빼내면은 12분의 20까지 2의 배수니까 요것들은 다 날라가려잖아요. 요것도 전부 다 2의 배수, 4, 8, 10이 다 2의 배수니까. 맞죠? 그러면은 요거 C에서 12분의 20까지는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다 지워지고, 그럼 남는 게 12분의 얼마부터? 24부터 보는 거죠. 5개. 12분의 28, 그다음 12분의 32, 12분의 36, 남은 게 얘네들인데, 거기서 A랑 관련된 거 다 빼내야 되잖아요. 얘. 즉 분자가 6의 배수인 거 다 빼내야 되는 거죠. 그럼 6의 배수인 거 빼내고, 남는 거는 얘란 말이에요. 그걸 다 더하면 12분의 100이 되는 거고, 4로 나누면 3분의 25.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FG, H라고 해요. 다 그려보면 정역에 1, 2, 3, 4, 5, 공역에도 1, 2, 3, 4, 5가 있고, 여기 F, 그 다음에 G 함수도 1, 2, 3, 4, 5, 정역에서 X 1, 2, 3, 4, 5, 그 다음에 G 함수, 그 다음에 정의역 1, 2, 3, 4, 5, 마지막 H 함수, 여기에 1, 2, 3, 4, 5가 있는 거잖아요. 쉬운 게 항등함수가 제일 쉬운 거죠. 얘는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G가 항등함수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가는 말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그럼 얘는 3이고, 그럼 H5도 3인데 H 무슨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정역 원수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게 나오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3으로.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 H는 3인데 이 F는 1대1 대응이고 하나씩 연결이 돼야 되는데 3보다 작은 건 1, 2밖에 없죠. 그럼 반드시 1, 2여야 된단 말이에요. 3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꼭 1, 2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는 1, 5는 2로 가야 되는 거고, 남은 걸로 얘네들 먼저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는 1이고, 그 다음에 5는 2 지금 이렇게 나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차이를 보는데 요거 차이가 1이잖아요. 같은 값 나오려면 얘도 차이가 1이어야겠죠. 맞지? 만약에 얘가 A라면 얘는 A 더하기 1이 나와야 뺐을 때 1-1로 같은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얘가 한 칸 더 큰 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게 얘네들인데, 그럼 이게 만약에 3, 4라면 그럼 얘는 2가 나와야죠. 빼기 2 빼기니까. 근데 2가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얘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럼 얘가 4, 5라면 차이가 1인 거. 얘는 3, 5 성립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얘가 4, 얘가 5, 3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랬죠? 그래서 1은 4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3은 5로 가고, 4는 3으로 가는 이러한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그때 얘를 구하면 H1은 상수함수니까 3. 그럼 F3을 구하란 말이고, F3은 얼마? 5네요, 5.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 원을 x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거를 c1, 그리고 그 c1을 y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c2라고 할 때 두 원과 이 직선은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요. c1은 얘랑 두 점에서 만나고 c2는 얘랑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 처음에
3,2 한 이쯤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반지름 길이 2짜리 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지금 이렇게 원래 C가 있었는데 M만큼 이동하고 근데 양수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시 Y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얘랑 전부 두 점에서 맞는데요. 그럼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고 4,3을 지나야 되잖아요. 이 0 나오는 거니까. 맞죠? 4,3은 대략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러한 직선이 있다 해볼게요. 얘가 3x 빼기 4y는 0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만나야 되니까 지금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얘가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두 점에서 계속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얘를 y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또 두 점에서 만나도록 얘랑 만족하는 mn이 있을 건데 그걸 최대를 한번 구해보자. 자연수.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를 찍어보면 이 C1이라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3 더하기 m, 2고 x 방향으로 m만 갔으니까 그리고 얘 C2의 중심의 좌표는 3 더하기 m, 2 더하기 n이잖아요. y 방향으로 m만큼 갔으니까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중심과 얘의 거리 공식이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이 점이랑 얘랑 거리 공식을 쓰면은 루트 요거 이제 제곱하면 25에 절대값 중심의 좌표를 여기 넣는 거죠. 그래서 넣으면은 9 더하기 3m 빼기 8 얘가 반지름 길이 2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반지름보다 이 거리가 더 작아야 얘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C1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얘도 루트 25 절대값 이번에 얘를 여기 넣는 거죠. 여기 그러면은 9 더하기 3m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n 얘도 2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럼 정리하면 루트 25는 5니까 그럼 절대값 1 플러스 3m 얘는 1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빼기 10 1 플러스 3m 10 그럼 빼기 11 3m 9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1 m 3 이렇게 나오는데 m이 양수니까 자연수니까 1, 2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 되죠. 그럼 얘도 정리하면은 요거 곱하고 정리하면 1 플러스 3m 마이너스 4n 그리고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빼기 10 1 플러스 3m 마이너스 4n 그럼 요것도 이렇게 그러면 빼기 11 3m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10 그리고 이거 최대 n을 구하기 위해서 자연수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m이 1일 때 빼기 11 그럼 1 넣으면 3 마이너스 4n 10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m이 1인 경우죠. 요거는 m이 1인 경우 됐나요? 그럼 우리는 n을 구하는 거니까 요 이제 빼기 3을 해주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n 7 빼기 4 요거 빼기를 그냥 곱해주면 얘는 14 4n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자연수가 3이죠. 3. 그래서 최대의 n은 3이다. 요게 첫 번째 한 세트고 두 번째는 m이 2일 때 그럼 2를 여기 넣는 거죠. 그러면은 빼기 11 6 마이너스 4n 10 빼기 17 마이너스 4n 4 그 다음 요것도 17 4n 빼기 4인데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4잖아요. 그래서 n이 더 커졌고 m도 더 커졌죠. 얘는 m이 얼마일 때니까 2일 때니까. 그러면 두 개 더한 거의 최대값은 이거 두 개 더한 거고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가 얘래요. 그리고 얘의 진리집합 P일 때 이 조건의 부정, 그러니까 P의 부정의 진리집합 그럼 얘랑 진리집합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집합도 구하고 그럼 이 2차 부동식을 풀면은 얘는 26 곱하기 5네요.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부터 x가 26이라는 게 p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P의 부정에는 30 미만의 자리 중에 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27, 28, 29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진리집합을 만들면 얘는 여집합이고 P의 여집합, 집합기호 표시해야 되고 1, 2, 3, 4, 27, 28, 29 지금 요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연속이 7개죠. 그래서 7개. 정답은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19번. 두 함수에 대해서 요 합성함수는 x가 a에서 최대값이 10이래요. 그래서 다음 값을 구하면 그럼 얘를 이제 fx를 t로 만약에 치환을 하면은 저 함수는 gt잖아요. gt. 그럼 g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예. 이해되죠? 그리고 치환하면 범위가 있는데 이게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는 실수 전체 값을 가지는 거니까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이 t도 실수 전체죠. 그래서 딱히 범위가 없으니까 t의 범위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 플러스 k고 플러스 k. 그럼 이 합성함수 gt 값의 최대값은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잖아요. 이렇게 얘가 2, 4 플러스 k. 그 최대는 얼마? 얘죠. 얘가 10일 때. 그러니까 k는 얼마? 6이고 언제? t가 2일 때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k는 6이라는 거 찾았는데 t가 2일 때요. 그럼 t가 2일 때는 이 fx가 2일 때죠. 그때 x를 찾는 거잖아요. 이 t는 fx니까. 그러면은 이 t는 fx고 이게 fx는 얘가 2일 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대값이 성립하는 순간 x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 빼기 1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값을 구하면 얘는 f 합성 g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고 g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은 거잖아요. 빼기 1 빼기 1 1이네요. 그럼 f1을 구하는 말이고 f1 여기 넣으면 얼마? 4죠. 4. 정답은 얼마?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얘를 x방향으로 빼기 5, y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럼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죠? 이제 점의 이동은 그냥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 이 직선 AB를 x방향으로 y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직선을 한번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두 점이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은 y는 x값 증가량 요거 저거 빼면 얼마? 5. y값 증가량 요거 저거 빼면 얼마? 빼기 1. 지나간 점 b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1, 빼기 1을 지는 직선이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직선 AB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이동하래요. 그러면 도형이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더하기를 넣으면 되는 거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방향으로 2만큼.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더하기 5분의 2 빼기 5분의 6 빼기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x 빼기 5분의 9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x절편은 y가 0 될 때 x값 얼마? 마이너스 9죠. 정답은 빼기 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1번 G1에 대해서 두 집합 AB를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그럼 얘는 그냥 얘고 G1 반은 켤레 복수니까 부호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G1 반은 A-BI고 그 두 개 더하래요. 더하면 얼마? 2A죠. 2A. 근데 뭐라 그랬냐면 AB의 교집합이 A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다 포함되는 조건이란 말이죠. 맞죠? 두 개의 복소수가 있는데 얘랑 요거의 공통이 이거 자체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G1은 A 더하기 B야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A라는 두 개가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얘네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3차 방정식 개수는 전부 다 뭐 양수니까 전부 다 실수들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요 3차 방정식 해인데 이렇게 복소수가 단독으로 여기 해가 될 수 없잖아요. 개수가 실수면 반드시 켤레 복소수도 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a-bi도 요 방정식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 x제곱 빼기 8x제곱 더하기 cx-20은 0의 해가 얘랑 얘랑 얘 세 개가 된다 이 말이고, 그럼 이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되겠죠. 여기에서 세 근의 합, 다 더하면 4a죠. 그게 마이너스 2거분의 이거니까 8. 그래서 a는 얼마였다?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요거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곱하기 2a까지 되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2거분의 끝에 있는 거 상수 이거잖아요. 20. 맞죠? 그럼 2 넣으면 4 더하기 b제곱 곱하기 4가 20이니까 b제곱은 1인데 양수니까 b는 얼마? 1이고, 그럼 이 수가 원래 2 더하기 i, 얘는 4, 2 마이너스 i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 조건을 찾는 거고, 이 c, 이게 3차방의 근각계수는 이게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8 더하기 4i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8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5, 그거는 1분의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정리하면 c는 얼마? 21이네요. 그래서 a랑 b랑 c 다 더하래요. 다 더하면 정답은 얼마? 24. 2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c는 그냥 요 근을 넣어도 되는 거죠. 이 해를 하나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두 실수 xy, x는 둘 다 양수에 대해서 주어진 값의 최소값이 k래요. 그럼 일단 이 최소값부터 먼저 구하면, 이런 거는 전개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전개하면 4 더하기 y분의 16x, x분의 4y 플러스 16이고,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2루트 2 곱하면 64.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이거 8이니까 이거 16이고, 이 고정된 숫자까지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36이네요. 그래서 k는 36이었던 거죠. 그래서 k는 36, 여기 36, 여기도 36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값의 최소를 구하는데 마찬가지 이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산술기하를 써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양수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걸 일단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분의 36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써주면 되겠죠. 여기 3x제곱이니까 여기서 남는 거는 그쵸 2x제곱, y제곱은 한 개 있는 거 썼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없던 1 만들어주니까 빼기 1까지 해주면 이 식이랑 같은 식인 거죠. 얘랑 얘랑. 됐죠? 그럼 이걸 잘라서 생각하면 이거는 2차 함수의 최소값, 이거는 산술기하의 최소값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각각. 그래서 요만큼은 같거나 커요. 2루트 곱하면 36이 되어서. 이랬죠? 그리고 얘는 2x-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랬죠?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의 최소값은 이 6이니까 12에 빼기 3이니까 9. 근데 여기 문제 보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가 될 때의 x랑 y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게 최소가 될 때의 x는 얼마?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일 때 최소를 갖는 거고, 이 산술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거 두 개 같을 때잖아요. 이거 두 개 값이 같을 때. 그럼 이게 이제 6일 때죠. 6, 6. 이게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산술기하는.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는 양수니까 이게 6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x는 1일 때죠. 1일 때. 그 y는 얼마? 그치, 2가 될 때죠. 요거니까. 그래서 y가 2가 될 때 최소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 L 값은 X 값이니까 1. 얘는 2, 1, 2. 계산하면 얼마? 33. 정답은 3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3번. 다음 그림같이 좌표평면 유의점 A. 여기 좌표는 A, 3이고 얘를 yx 대칭 이동하면 3, a가 되는 거고, B.
이걸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좌표 보호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때 삼각형 ABC 그리고 AO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각각 구해서 곱한기 A일 때 A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눈에 바로 띄는 게 이게 삼각형 보니까 얘랑 얘가 서로 무슨 관계? 직교하는 거잖아요. 얘의 기울기가 x값 A 갈 때 y 3만 가는 거고 얘의 기울기가 x3 갈 때 y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게 9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이게 90도니까 이게 직각이면서 얘가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름이니까 이게 90도인 지금 이러한 외접원이 그려지는 거고, 그럼 이때 반지름은 이거 길이 절반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R2니까 이 R2는 지름은 루트 점과점 사이 공식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루트 2a 제곱 플러스 18. 그래서 R2는 2분의 요 루트 2를 빼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R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 그쵸,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전부 다 어때요? 같잖아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9로. 그럼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다 같은 거니까 이게 다른 점이 되면 세 개가 다 같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R1은 루트 원점이랑 저거랑 거리 공식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느 것을 하더라도 다 같은 거니까.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은 2분의 루트 2 a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32 루트 2 날리고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9는 64. 그래서 a제곱은 얼마? 55. 정답은 5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